안녕하십니까, BMW 백승훈입니다. 이번 차량 영상을 보여드릴 차량은 X4 20D M 스포츠 프로 모델이고요. 제가 이번에 제 개인 차량으로 새롭게 구매한 차량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제가 차주인 입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상세하고 자신 있는 리뷰를 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와서 제가 전면부부터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어떠한 특징적인 기능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레이저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일반 LED 라이트가 가시거리가 약 300m 정도 이제 시인성을 붙여주고 있지만, 레이저 라이트는 가시거리가 약 600m까지 비출 수 있는 지능형 헤드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적인 요소도 강하지만 지금처럼 보시다시피 디자인적인 요소도 굉장히 강한 차량이다 보니까 레이저 라이트가 저는 전면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블랙 키드니 그릴입니다. X4 모델 같은 경우에는 X라인 M 스포츠, M 스포츠 프로 전 모델 메쉬 타입 소재가 이제 들어가고요. 일반적으로 블랙 이제 키드니 그릴이 들어가는 차량은 프로 모델만 적용이 됩니다. 기존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에 비해서 키드니 그릴이 일체형으로 변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디자인이 된 키드니 그릴이라서 디자인적인 요소도 저는 멋스러운 디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측면에서 좀 설명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보시는 차량의 이제 휠 사이즈는 20인치 제트 블랙 휠이 적용이 되었고요. 일반 X라인하고 M 스포츠 모델은 19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프로 모델답게 20인치 가장 큰 디자인과 크기가 이제 들어가는 휠이고요. 그리고 자세하게 안에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M 스포츠 브레이크도 적용이 되었지만 레드 캘리퍼입니다. M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블루 캘리퍼가 적용이 되는데 레드 캘리퍼가 좀 적용이 되어서 보다 스포티한 느낌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이제 후면부에 대한 설명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테일램프는 기존의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아래 이제 하단 이제 범퍼 라인, 디퓨저 라인이 아무래도 조금 더 멋스러운 디자인으로 다시 새롭게 변경이 되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배기라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원형 이제 머플러가 적용이 되었다 하면 지금은 이제 각이 진 머플러로 형태를 이루고 있고, 프로 모델은 올 블랙으로 마감 처리가 되었고요. M 스포츠하고 X 라인은 크롬으로 마감이 되었다는 게 후면부에서는 가장 큰 차이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부분 자체도 하단에 이렇게 리어 디퓨저 형태의 각이 진 머플러가 굉장히 스포티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플렉터 반사판 같은 경우에도 양쪽으로 세로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뒤에서 볼 때에도 스포티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쿠페형 모델이니만큼 축구면의 모습이 가장 멋스러운 부분 중 하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현재 원래 차량 가격은 8,040만 원이었고요. 이번에 반도체 이슈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빠지면서 100만 원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차량 금액은 7,940만 원이고요. 취등록세 포함하게 되면은 한 8,300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래는 기존의 차량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래는 기존에 계속 세단만 타오다가, 저도 BMW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다 보니까 X4 M 스포츠 프로 모델을 보는 순간 구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마음을 먹고 급하게 계약을 넣어서 이렇게 이번에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워낙 캠핑이나 차박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SUV 차량이 굉장히 국내 시장에서 인기가 많은데, 저도 같은 마음으로 SUV 차량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꼭 제가 소유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차량을 구매하실 때 고민하셨던 다른 차량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이 차량을 선택한 거는 디자인적인 부분에 제가 매료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차량은 사실상 제가 구매를 한다는 거에 대한 방안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을 계약하고 기다리는 와중에
임직원용으로 5 시리즈가 좋은 금액대에 나올 수가 있었어 가지고 잠깐 고민은 했지만 제가 기존에 타던 차가 5 시리즈라서 또 5 시리즈를 타기에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잠깐 고민한 거 말고는 크게 비교를 한 차량은 없었습니다. 가솔린 모델이 아닌 디젤 차량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원래 저는 여태까지 차량을 항상 디젤 차량만 타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520D 모델을 제가 운행을 했었고, 그 전에 모델은 420D 쿠페 모델을 제가 운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가솔린 SUV 차량을 한번 좀 타보고 싶은 생각에 처음에는 가솔린으로 계약을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으로 계약을 넣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워낙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 때문에 차종 불문하고 디젤보다는 가솔린의 대기도 많고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차량에 대한 납기가 인도 시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계약을 하고 하루 만에 디젤로 제가 변경을 했고요. 일단 첫 번째는 빨리 받기 위해서 저는 디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차 중량이 약 한 2톤 정도 가까이 나가는 차량입니다. 제가 기존에 타던 차량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후륜 모델이어서 한 1.6톤 정도 공차 중량을 나타내는데 5 시리즈 520i, 320i, 420i, 일반 20i 엔진의 세단들은 굉장히 저는 흠잡을 데 없이 저는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i 엔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편인데 X4 같은 경우에는 기본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고 SUV다 보니까 정고도 높아서 일반적인 세단들보다는 공기 저항도 더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내가 시원한 느낌을 받으면서 주행을 할 수 있는 거는 디젤이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토크하고 출력면 때문에 디젤을 또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차량이 지금 새 차라서 당연히 정숙한 것도 있지만 얼마 전에 저희 팀장님 같은 경우도 현재 520D 차량을 운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 차량을 딱 처음에 타셔보시고 가솔린인지 이렇게 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나오는 디젤은 굉장히 정숙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타던 차량도 520D였기 때문에 제가 그 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만족을 하면서 운행을 했었던 차주였었기 때문에 전혀 디젤 차량에 대한 꺼리낌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주세요. 우선 장점으로는 이 차량은 디자인적인 부분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차량을 판매하는 영업 직원 입장에서도 X4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디자인 때문에 선호를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상 효율적인 차량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쿠페형 SUV 차량이다 보니까 효율적인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X3를 좀 선택을 좀 하시고요. 저처럼 디자인적인 부분에 아무래도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은 X4를 선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장점은 디자인이고요. 두 번째는 프로 모델이 일반 X라인과 M스포츠 모델하고 비교를 해서 차이점이 외형적인 부분에서도 눈에 띄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로를 타는 입장으로서 가장 만족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이 지금 현재 차량 가격 자체가 옵션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서 7,940만 원인데 8천만 원짜리 차량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G30 5 시리즈에 비해서 옵션이 사실상 조금 너무 빈약하긴 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이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은 2순위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서라운드 뷰 카메라 옵션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차량 금액이면 3000cc M340i 모델이나 530i X드라이브 4륜구동 모델보다도 그 모델들은 할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7천만 원 초반 중반이면 구매가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8천만 원 제가 그대로 주고 사셔야 되는 차량인데 제가 기존에 타던 차량에 비해서 옵션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차를 볼 때 디자인적인 부분을 보고 가장 크게 결정을 하는 타입이라서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운행을 이렇게 그래도 나름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빠져 있는데 불편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우선 요즘에 가장 화제가 많이 되는 내용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차량인데 이 차도 지금 빠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존에 타던 차량들이 모두 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있었던 차량이었습니다. 뭐 사실상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리뷰는 딜러 입장이라기보다는 이 순간만큼은 제가 이 차량을 구매한 차주 입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사실상 없어서 저도 처음에는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직전에 타던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ID6 옵션의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루어진 차량이었는데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속도계 자체가 타코메타 바늘식으로만 가리키기 때문에 숫자로 표기를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차들은 사실상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ID7이 적용이 되는 차량이라서 보시다시피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계기판에 속도계가 숫자로 지금 표시를 해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카메라가 있는 구간에서도 계기판을 보면서 주행을 눈에 띄게 이렇게 직관적인 부분으로 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신형 모델로 나오면서 12.3인치로 크기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 화면 자체도 커졌기 때문에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속도를 감속을 하는 구간에서 조금 더 제가 뭐 크게 방해가 되지 않고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있는 차를 타다가 이 차를 타니까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저는 탈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 불편하면은 제가 추후에 이제 작업을 할 의향도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제가 차량을 출고를 했는데 막상 제가 주행을 해보니까 작업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주행을 하려고 합니다.